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 로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현대 로템이라는 회사는 잘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게 뭐 K2 전차를 만드는 회사 정도로 알려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서울의 그 지하철 전동차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우리 그 코레일 사용하는 이제 고속열차, 여기에도 이 현대 로템의 객차가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해외에도 이 현대 로템이 만들어 수출한 객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에 나가서 뭐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트랩 같은 것을 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이 그 현대 로템이라는 마크를 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 민수용으로 이 철도 차량 쪽이나 철도에 관련된 이런 그 신호 시스템이나 턴키 솔루션 같은 것들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국내에 이런 그 코레일과 또 서울 지하철공사 같은 데다가 쉽게 말해서 전동차를 납품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현대 로템이라는 게. 하지만 그렇게 그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겠죠. 그냥 K2 흑표전차를 만들어 수출하는 회사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게 워낙 이제 K2 흑표전차가 뭐 명품 탱크라고 이제 잘 알려져 있고, 또 21세기 들어와서 우리 서방 자유세계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이 전차이기도 해서 이 K2 전차는 그 나름 그 명품이기도 하지만 또 단기간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현대로템은 이런 국방, 방산무기와 또 이 철도 관련된 민수용 이쪽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 미래 먹거리로 수소 에너지 쪽 이런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봇 관련해서도 군사용 로봇은 또 이 현대로템에서 하고 있죠. 이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면서 또 현대차에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그 로봇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미국 회사이기도 한데, 이제 그쪽에서는 민수용 로봇을 주로 하고 있고, 군사용 로봇은 이 현대 로템에서 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매출 그 구조를 보게 되면 민수용과 국방이 이제 방산이 거의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향후 이제 수주 잔고를 보게 되면 민수용이 훨씬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이 국방, 이 방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긴 했지만, 이제 조만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무리될 것이고 종전이 되고 하면 이제 다시금 이제 또 민간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방산으로서는 수출이 거의 피크를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1분기 거를 비교해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현대 로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늘고 있어서 이 방산과 민간 쪽에 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우량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은 현대차가 33.77%의 지분을 갖고 있고, 이게 이제 최대주 지분이 이 정도로 이제 좀 안정적이긴 한데, 나름대로 이제 그 자사 취득과 소각 같은 것들을 더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면 수익이 날 때 주주에 대한 환원책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최근 들어서 이 현대 로템이 실적이 좋아진 건 폴란드 무기 수출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K2 전차가 거의 1000대 가까이, 뭐 920대 정도, 980대 정도니까 거의 1000대 정도가 이제 수출되는 계획인데, 1단계로 180대에 대한 계약은 체결해서 이미 1차분이 인도가 되고 단계별로 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인도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 폴란드에 아예 공장을 짓고 거기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 각 그러니까 부분을 그 만들어서 보내주면 이 폴란드에 있는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조립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 SKD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수출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800대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고, 폴란드에서는 2단계 계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망설이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번 이제 한국수출입은행이 자본 확충을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에 대해서 저리 이자로 장기 그 차관을 제공해 주는 것 등등의 이제 기술 이런 자금적 대여도 해주고, 또 우리 일부 기술 이전도 해주고, 그리고 폴란드에 공장을 지어서 폴란드 사람들을 고용하기 때문에 일자리도 증가하는, 그래서 폴란드로서는 손해볼 게 없는, 그러면서도 자기들도 이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폴란드에서는 2단계 이 계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폴란드에게 워낙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이제 성사를 시키면 이 현대로템으로서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수출처를 마련한 것이고, 또 동유럽에서 폴란드가 갖고 있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나라, 루마니아는 뭐 주변에 있는 체코나 슬로바키아나 이런 나라들로부터도 이 국산 무기를 또 그러니까 수출을 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EU 내에. 자, 이 K2 흑표전차는 말 그대로 명품 전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우리나라가 이제 미군과 오랫동안 이제 한미 연합 관계를 맺으면서 미국 무기에 오리엔트 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K2 흑표전차는 많은 부분에서 러시아 전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소련에게 차관으로 준 것을 이제 돈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현물인 이 군사 무기, 이걸로 이제 대신 이제 러시아가 우리에게 갚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러시아 무기에 대해서, 즉 러시아 무기는 기존에 이제 이 소련군을 통해서 이 북한군에게 공급이 됐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있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일부 이건 이제 불곰 사업이라고 해서 이 무기들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러시아 이 군사 장비의 우수성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군 무기와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됐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 군사 무기로서 더 좋은 점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러시아 기술들 받아와서 우리 국군을 위한 독자적인 국산 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기술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K2 흑표전차는 이 서방 자유국가에서 만든 전차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러시아 동구권의 이런 무기의 체계의 일부 우수한 면들을 받아들인 그런 개량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미군도 K2 흑표전차와 같이 이제 한미연합훈련에서 작전을 해보면 K2 전차가 기존 에이브람이나 미군이 갖고 있는 무기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우수한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K2 흑표는 21세기 기술이 접목되어서 가장 최근에 개발이 완료된 가장 최신 전차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대 로템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상용 로봇, 이 군사용 로봇을 이 현대 로템에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찌개바로 나오지만 실제 여기다가 살상용 무기를 달게 되면 실제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로봇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우리 국군에 대한 군 수요가, 지금 이제 이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다 보니까 군 수요가 부족해서 이런 로봇을 군 인력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대량으로 이제 양산을 해야 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로템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게 보는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군사용 로봇, 이 분야에서 다른 어떤 기업보다는 앞서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다가 현대 로템은 한국형 발사체에 들어가는 추진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또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고, 다음 스텝에서 이제 현대 로템이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하는 거라고 해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대 로템을 보시게 되면 지금 코로나 시기 때도 그렇고 계속 우상향하는, 길게 보면 뭐 등락은 있지만 우상향하는 차트를 계속 그리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이 현대 로템은 자유진영 중에
유일하게 최첨단 로봇, 그러니까 최첨단 전차를 K2 전차를 만들어서 양산하고 있고, 또 양산에 있어서 단기간에 그 대량 양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그 유일한 뭐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폴란드에 1차 계약을 맺고 3개월 만에 1차분 12대의 K2 전차를 전달했을 때 폴란드 사람들이 독일에서 똑같은 레오파드 전차를 받으려면 미니멈 6개월에서 1년은 넘게 걸릴 텐데, 한국은 단 1분기 만에 12대의 탱크를 실어다가 선적한 날짜에 정확하게 배달을 해줬죠.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폴란드 군도 놀라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도 K2 전차가 기존에 자기들이 이제 옛날 구소련제 무기들로 무장되어 있었는데, 폴란드 군이 갖고 있는 구소련제 무기들하고 일부 또 호환되는 면도 있으면서도 또 훨씬 더 앞서 있는 그런 무기 체제를 보고 굉장히 놀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동유럽 쪽에 이제 옛 소련의 그 무기로 무장해 있는 나라들에는 입소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루마니아가 K9 그 자주포를 사가고 하면서, 특히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이 산유국이기 때문에 자체 자금으로 무기를 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갖고 있는 K2 전차도 이 루마니아가 별 그 EU의 눈치를 안 보기 때문에 그 자체 그 석유 수출 대금으로 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아마도 이제 폴란드 공장에서 만든 K2 전차를 이 루마니아에 수출하게 되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2단계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도 800대의 2단계 사업이 돼야 폴란드에 공장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대 로템은 민간 쪽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군사용 쪽, 이 방산 쪽에서도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 놓고 봤을 때 한 적정 주가 한 6만 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어서 아직은 주가가 더 우상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종목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 부분은 폴란드 2단계 수출이 아예 그냥 무산되거나, 아니면 이 조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서 이제 추가적인 무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 방산 무기 수출처가 줄어든거나 그런 그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 한, 지금 현재 실적은 이제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는 우상향하는 차트가 추가적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